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정리해보면서 투자 시그널도 높여보겠습니다. 차트스쿨 미디어의 김민성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금리 인하라는 사인은 가까워지고 있는데 체감상 국내 증시의 난이도는 좀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장중 52주 신고가 경신. TSMC가 어제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상반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간밤 미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는 급등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 투톱 오늘 투심을 좀 기대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이례적이었던 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도체 투톱이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다라는 건데요. 어떤 부분이 이렇게 장중에 투심을 끌어올린 원동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오늘 끌어올렸다라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역대 실적을 좀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렇죠. 거기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오보가 있으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심이 살짝 안 좋아지긴 했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GPU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SK 하이닉스도 쉽게 꺾이진 않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뭐 코스피가 3천 이상 갈 거면서 3분기 이상 삼성전자를 높게는 15만 전자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이제 10만 전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쉽게 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역대 실적 발표를 했던 게 우리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8조 5천억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10조가 넘어갔죠.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재고 자산에 대한 손실 평가치가 한 1조 넘게 나와서 레거시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대한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8조 5천억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3분기는 원래 증권가에서 예측을 했었던 컨센서스가 그 부분을 제외하고도 원래 8조 5천억 그리고 3분기에는 11조 이상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2분기보다 3분기는 더 좋겠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레거시 가격이라든지 디램에 대한 좀 쇼티지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환율이 떨어지는 건 있겠지만 레거시 가격이라든지 디램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여기에 대한 좀 손실 평가치도 마찬가지로 3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좀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HBM에 대한 수요는 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부족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좀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에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HBM인데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네. 삼성전자가 이번에 좀 역대급 실적을 보여줬던 게 HBM 모멘텀 없이 보여준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3분기 이후부터는 HBM에 대한 모멘텀, HBM3E라든지 HBM4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앞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더 강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심은 쉽게 꺾이지 않을 거고 뭐 달러가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외국인에 대한 시장 매수세가 더욱더 강하게 들어올 건데 좀 주로 매수를 하는 거는 대형주 위주로 좀 매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좀 좋은 흐름이 계속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레거시 쪽에서의 이 가격 상승도 이뤄지고 있고 또 2분기 잠정 실적이 HBM 모멘텀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숫자가 상당히 좋았으니까 3분기, 4분기 갈수록 정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심은 짙어지고 있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간밤이죠. 현지 시간 10일에 파리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가 개최가 됐습니다. 뭐 일부 기사에서는요, 이번 언팩 행사로 9만 전자 갈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그에 맞지 않는 주가를 오늘 보였거든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좀 전에 발표가 됐는데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거기에 네. 따라서 좀 투심이 갈리다 보니까 네. 조금 눈치 보는 장세가 이어지면서 좀 리스크를 회피하고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고 나서 매수를 하자라는 좀 흐름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도 이제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한 기관 자금들이 좀 강하게 안 들어오면서 증시를 견인하는 역할은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이 CPI 지수를 보고 사실상 오늘 CPI 발표를 하면서 9월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지속적인 이제 기관에 대한 매수에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시장은 지금 AI폰에 대한 기대감도 만들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삼성전자만 봤을 때는 이제 콜 테스트 통과를 하면서 엔비디아 쪽으로 HBM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게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핸드폰 부품 쪽으로는 코아시아 CM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를 가지고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슈가 작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더 중요한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오보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오보가 시작이 된 게 사실 삼성전자 CTO 언급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그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확실하구나라고 하면서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고 SK하이닉스는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사실 아니 땡 굴뚝에 이제 연기 안 난다고 없는 얘기가 나오진 않았을 거라고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이미 테스트는 확인이 된 건데 이거를 얘기하지 말라는 그런 계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말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저도 그 얘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그래서 좀 좋은 소식이 있을 게 자신 있게 말한 거가 이제 콜 테스트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3분기에는 HBM에 대한 모멘텀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고 좀 시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 CPI를 보고 가자라는 관망 심리가 또 오늘 구만전자를 못 간 이유라고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소화를 했잖아요, 네. 방금 전에. 그러면 이제 내일이나 다음 주에 삼성전자 더 많은 투심이 좀 쏠릴 수 있을까요? 네, 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우. 이제 뭐 내일 당장 9만 전자 찍어도 사실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10만 전자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전고점이 96,800원이었나요? 그때쯤에서 오랜 기간 동안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9만 전자를 달성하고 그 부근 전고점 구간에서는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고요. 주변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때 팔아야겠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 약간 주춤거리는 흐름이 있을지언정 그래도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라든지 그동안 쉬었던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저는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10만 전자 찍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좀 포모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더 강한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못해도 우리가 이제 9월 3분기까지는 좀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조정이라든지 차익 매물은 뭐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잠깐 차트를 잠깐 띄워주시면은 네. 우리가 그동안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좀 봤을 때 비교해서 보시게 되면 이격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삼성전자는 바닥에서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절대 안 오른 건 아닌데 SK하이닉스랑 비교했을 때는 약간 좀 부족한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이제는 이 차트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 이제 SK하이닉스가 빠진다는 게 아니라 이제 쉬어가다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더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이 이격도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다고 해서 SK하이닉스를 팔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데 기울기가 다를 거다. 기울기가 다르고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좀 그런 상승을 못 느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삼성전자로 한번 느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뭐 내일도 9만전자 갈 수 있는데 9만 원대 매물대가 좀 몰려 있다 보니까 거기서는 조금 횡보하다가 올라가고 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뭐 외국인이 최근 삼성전자 매수세 보면 정말 무섭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 정도 수익 바라고 들어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쵸. 정말 뭐 추가적인 큰 상승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외국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이제 뭐 SK하이닉스로 좀 시선을 옮겨서 오늘 아침에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이 SK하이닉스 TP를 기존 24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한 건데요. 이 목표 주가 기준으로 추정을 하면 시총이 한 204조 원에 이르지 않습니까? 이 전망치에 좀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뭐 시총 200조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사실 모든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GPU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들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HBM을 지속적으로 좀 모멘텀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사실상 이제 마진율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비싸게 팔리는데 수요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 HBM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챗GPT 3.5 모델을 만들 때도 우리가 A100 1만 개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GPU가 생성형 AI
AI를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XAI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슈퍼컴퓨터를 만드는데 H100 그 다음 HBM을 통해서 10만 대를 사용해서 이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소버린 AI를 만들기 위해서 생성형 AI를 굉장히 큰 규모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GPU는 쓰면 쓸수록 생성형 AI가 굉장히 똑똑해진다는 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거를 많이 늘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국에서 GPU에 대한 좀 요청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사실 없어서 못 만들어서 지금 못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쇼티지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날 거고 지금 뭐 계속해서 쇼티지 현상이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뭐 삼성전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판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엔비디아가 더 많이 팔면 많이 팔았지 SK 하이닉스가 뭐 덜 팔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200조 전망 가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조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올라가는 이격도에 대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는 수익을 챙기고 좀 덜 오른 삼성전자로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럴 때 SK 하이닉스는 좀 빠지겠죠. 빠지고 삼성전자가 더 올라가면 또 반대 심리로 좀 할인이 들어갔으니까 SK 하이닉스 다시 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등락폭이 생기지만 그래도 우상향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비싼데 수요는 높은 HBM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 가져갈 것이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계속해 우상향 곡선을 그려 나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정말 많은 분들에게 엽죽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대 SK 하이닉스 어떤 것이 더 좋고 하반기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사실 뭐가 좋다라고 말을 하기는 너무 둘 다 좋은 종목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봤을 때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좀 기대 수익률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수급 쏠림 현상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야 좀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이 모멘텀에 대한 좀 흐름이 이제는 없었던 게 생기는 거는 좀 더 시장에 대한 열광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삼성전자 HBM 콜 테스트를 통과하는 순간 나는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대기 자금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시장에서 강한 반등이 나타나는 거는 좀 삼성전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벌써부터 6세대인 HBM4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는 이번에 우리가 HBM3부터 3E까지는 늦었지만 HBM4는 놓치지 않겠다라고 해서 개발을 빠르게 가속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돼서 삼성전자가 먼저 좋은 수율을 만든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강한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왕자를 되찾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계속 승기를 잡고 가려면 이제 또 마이크론도 그렇고 이 경쟁 업체들끼리서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경쟁사의 HBM 공급망에 진입을 할 때 공급 과잉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 과잉은 아직 몇 년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좋을 거다라는 예상치를 보고 계속해서 찍어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과도기가 오면서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가 작년에도 이제 DDR5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찍었다가 DDR4 재고 자산이 너무 쌓여서 가격이 네. 계속 내려갔던 것처럼 그런 과도기 시기는 분명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생성형 AI를 만드는 데 필요한 HBM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버린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챗 GPT 같은 생성형 AI보다 규모가 훨씬 더 방대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가 훨씬 더 큰 나라별로 만드는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GPU가 많이 소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를 다 채우기 위해서는 사실상 90%는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이거 GPU를 풀어주지 않겠죠. 네, 이제 그렇죠. 계속해서 ODM을 맡기면서 거기에 대한 증설을 하려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에 대한 좀 쇼티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공급 과잉은 우리가 지금 벌써 걱정할 필요는 없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HBM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너무 이르고 세계적으로 GPU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HBM 하면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가 항상 이렇게 딸려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이 차트를 보면 이 두 기업 다 약간 횡보 중인 것 같아요. 혹시 차트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요. 네. 최근에 계속 HBM 엄청 무섭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네. 모멘텀으로. 네, 최근에는 약간 조금 잠잠한데? 라고 하면서 신규 매매 관점으로 괜찮을까? 고민되고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올랐다 보니까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5분 나오고 나서부터 투심이 많이 꺾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투심이 다른 쪽으로 많이 쏠리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수페타시스는 추가적으로 좀 많이 상승을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에도 한번 이거 종목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제2의 한미반도체가 이수페타시스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벤더 자체가 이제 삼성전자 벤더냐, SK 하이닉스 벤더냐 이런 쪽으로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비교해서 많이 보시는데 네. 그동안의 벤더는 좀 차이가 많이 났죠.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TC 본더를 계속해서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가져갔는데 한미반도체는 좀 위기인 게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TC 본더를 만드는 자회사가 있어요. 어디였죠?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자회사 중에 지금 TC 본더를 삼성전자에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에다가 독점을 하면서 TC 본더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TC 본더에 대한 독점 운영권도 조금 위태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다 하더라도 그게 실적에 반영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투자 심리 자체적으로는 지금 한미반도체는 조금 쉬어가면서 다른 쪽으로 모멘텀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쉬고 있던 흐름에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다시 분위기를 만들기 시작을 하니까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데 고점 테스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면은 네. 충분히 좀 시장이 좀 받쳐주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같이 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들어갈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점을 돌파해서 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패시브 자금이 또 들어오면서 포모 현상까지 일어나고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놓쳤던 흐름을 이수페타시스가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한미반도체랑 좀 비슷합니다. 6만 원이 고점이다. 이제 팔아야 된다. 이런 투심이 굉장히 많은데 네. 6만 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저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은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가 이 제2의 한미반도체가 될 수 있다라고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주셨습니다. 저 이어서 두 번째 이슈와 함께 탑픽도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두산 밥캣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입니다. 네, 오늘 장 마치고 한 4시쯤에 나온 보도였습니다. 이 두산그룹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였던 두산 밥캣을 자진 상장 폐지를 해서 이 두산 로보틱스 산하로 이관을 한다라고 합니다. 새롭게 지배 구조를 좀 개편을 한다는 건데 개편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두산그룹이 이제 이번에 갑자기 발표를 했는데 네. 이제 핵심 사업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대 부문의 목적을 확실히 설립을 하고 이쪽을 밀고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보시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랑 두산 퓨어셀 이거를 주축으로 해서 클린 에너지 쪽을 좀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뭐 원전이라든지 에너지 쪽으로 모멘텀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스마트 머신 쪽으로는 이제 건설 기계랑 로봇 쪽이죠. 이쪽은 이제 두산 밥캣이랑 두산 로보틱스 이쪽이 모멘텀을 확실하게 가져가면서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첨단 소재 쪽으로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웨이버 테스트는 이제 두산 테스나 여기서 이제 목적을 좀 진행을 하면서 이 3대 핵심 사업을 집중적으로 키워 나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문어발식 상장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투자에 대한 포인트가 분산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두산은 반대로 지금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해오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기업에 대한 모멘텀을 합쳐 나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 좀
주요 사업에 대한 지배 구조를 개편을 하면서 좀 더 확실하게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모멘텀 자체를 문제를 없게 만든 다음에 두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밸류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주 친화적인 흐름까지 좀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 약간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좀 주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최근에 굉장히 주가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흐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었고 실적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산업에 대한 배경들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표를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자신이 있다. 이거를 좀 표출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주요 계열사의 사업 성격에 따라서 지배구조를 개편을 해서 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라는 건데 이 보도로 시간 외에서 오늘 두산이 8%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공시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 분할 합병을 통해서 이 본래의 주요 산업이었던 SMR과 신재생 에너지 등 이 기존 에너지 사업에 더 집중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 원전 관련주들의 박수 효과까지 함께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두산, 안 그래도 이거 아니어도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는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기대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좀 시기가 굉장히 좋았던 게 이제 이번에 체코에 대한 수주라든지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와중에 좀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원전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한 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라든지 투자 심리에 대한 좀 좋은 효과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코뿐만이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에서 시공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 대한 기업이랑 협력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지금 미국에다가 수주를 늘려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다음 주죠. 체코의 30조 수주가 프랑스냐 한국이냐 여기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상 시장에서는 거진 한국이 수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거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타이밍에 두산은 이미 원전을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을 어느 정도 확실시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프랑스에 대한 원전 수주 가격보다 한국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체코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거진 체코에 대한 수주는 한국이 이미 따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체코에 대한 원전 수주는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거라 생각을 하고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한수원이랑 소송을 걸면서 좀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협력 구조로 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되려 좀 기대감으로 전환이 되면서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신들도 체코가 이 한국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윤 대통령도 원전 세일즈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모멘텀을 갖고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연속성을 갖고 원전주가 좀 시세를 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원전은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전 정부랑 현 정부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하나가 원전입니다. 네. 탈원전 정책을 하다가 그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정책을 확실하게 좀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전에 대한 산업을 키운 다음에 경제 성장에 대한 뭔가를 보여줘야 우리 정책이 굉장히 잘 맞았다라는 것을 비교 대상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임기가 되면서부터 초반부터 계속해서 원전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끌고 갔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도 원전에 대한 흐름이 좀 좋게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찍히는 구간이 오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장까지 좀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대시세까지 우리가 원전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나 폴란드에 대한 이제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사실상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주요로 이제 계속해서 타겟을 잡고 있었던 게 체코랑 폴란드 이쪽에 대한 수주를 늘려가고 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신규 추진 국가가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이쪽에도 기술 타당성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국형 원전 소형 이제 모듈에 대해서 인기가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가성비도 좋고 한국에 대한 기술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침체기를 겪었던 원전 산업이 한 번 더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실적을 찍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대시세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좀 지속성 있게 아주 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올해부터 약간 내년까지 아닐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 실적과 해외 수주 여기에 두산까지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원전주 계속해 시세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 어떤 종목 좀 리뷰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던 이오테크닉스 종목을 한번 같이 보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전자 모멘텀을 가져가는 어닐링 장비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흐름이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흐름 좋게 만들어졌는데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추가적인 흐름이 나타나는데 아직까지는 시세 돌파를 막 하는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CPI 지수라든지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상승 모멘텀을 더 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투심도 많이 필요했던 상황이고요. 코스닥이랑 코스피에 대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위축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코스닥 쪽이 좀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이오테크닉스도 좀 많은 상승을 강하게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었던 모습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이평선이 모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 구간을 돌파를 하기 위한 이평선 모으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 지금 61선을 돌파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위에 천장은 뚫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24만 원대 1차 목표가를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충분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를 돌파한다라고 하면 저는 전고점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약간의 조정이 크진 않다 보니까 지금 구간은 약간 숨고르기 건강한 조정이다라 생각을 하시고 확실하게 돌파하는 구간까지는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의 HBM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에너지를 다 모았으니 삼성전자향 밸류체인 이오테크닉스의 흐름도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내일 금요일인데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종목으로 가져오셨을까요? 요즘 비만약이 굉장히 핫하거든요.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비만약 관련돼서 이제 모멘텀을 가져가는 블루엠텍 종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이제 비만약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블루엠텍은 오늘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럴 때 우리가 좀 접근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루엠텍을 좀 이제 오늘 탑픽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이 180조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비만에 대한 인구가 증가가 되고 있고 과체중에 대한 사람들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육체적인 노동보다는 AI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사무직이 늘어나다 보니까 살이 쉽게 찔 수 있는 체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네. 경우에도 맨날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다 보니까 살이 쉽게 찌는 것 같아서 좀 체중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날씬하십니다. 네. 7kg를 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비만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비만 치료제로 최근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1조 3천억 가량 판매가 되고 있는 삭센다에 대한 이제 특허가 풀리게 됩니다. 특허가 풀리게 되면은 바이오시밀러로 이제 복제 약품을 제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블루엠텍이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복제 약품을 이제 새롭게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블루엠텍이 가장 큰 실적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좀 예측을 하기 때문에 블루엠텍을 좀 탑픽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16,820원,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추세를 이탈하는 16,000원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블루엠텍 소개해 주셨고요. 오늘 저희 국내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차트스쿨 미디어의 김민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